자, 오늘은 점대칭 도형, 그 중에서도 점대칭 도형 그리기를 할 것입니다.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대칭 도형 그리기를 할 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180도 돌린다라는 것과 여기에 그러니까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가는데 실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 점 O가 대칭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점대칭 도형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아까 180도 하고 그리고 대칭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180도라는 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에서 이음까지, 또 니은에서 이음까지, 디귿에서 이음까지, 리을에서 이음까지 거리를 연결하여서 180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저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음까지 쭉 연결을 해서 리을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기역에서 이응은 두 칸이구나. 그렇다면 아래로 두 칸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기역 다시가 된다라는 거, 기역의 대응점이 된다라는 걸 알겠고요. 리을도 대칭의 중심까지 두 칸이니 연결된 선까지 두 칸이 가서 여기가 리을의 대응점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니은과 대칭의 중심을 연결하여서 180도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럼 니은과 이은까지의 거리처럼 이응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까? 이걸 자로 잰다고 해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우겠지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니은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와서 한 칸 내려갔다. 그럼 반대로 180도니까 한 칸 내려가서 옆으로 네 칸을 가주는 이 지점이 니은의 대응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음까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가서 세 칸이 올라갔구나. 그럼 여기서 세 칸 올라가서 두 칸이 오른쪽으로 간 이 지점이 디귿의 대응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놓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연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기역 다시와 니은 다시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역 다시와 니은 다시 그리고 니은 다시와 디귿 다시 대응변끼리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에 대응점인 기역 다시, 니은 다시, 디귿 다시, 리을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점대칭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빨간 선만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검은 선만도 아니고 이 완벽한 이 도형 이렇게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도형 자체를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형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 O가 대칭의 중심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완벽한 점대칭 도형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역에서부터 이응을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거고 니은에서 요 이응을 지나는 일직선을 그을 거고 디귿에서 대칭의 중심 이응을 지나는 일직선을 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기역의 대응점. 그러면 기역에서 이응까지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러면 연결된 선까지 네 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역 다시라고 놓고요. 이 니은에서 여기 대응점까지의 거리. 그러면 여기 거리 모르겠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 가서 두 칸 내려갔으니
우리는 두 칸 내려가서 옆으로 이제 네 칸을 가주는 이 지점이 니은이 되겠죠. 니은의 대응점이 되겠죠. 자, 디귿에서 이은까지 거리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도 좋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놓는다면 하나, 둘, 셋, 네 칸 가서 한 칸 올라갔으니 한 칸 올라가서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가 디귿의 대응점이 되는 거예요. 리을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칸 올라가면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로 이어졌다면 우리도 기역 다시 니은 다시 디귿 다시 리을의 순서로 이어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대응점에 해당되는 표시가 없으니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른 기호로 쓴다면 뭐 예를 들면 A, B, C로 해볼까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놓았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기가 정확하게 여기 요선 같은 경우도 꼭지점을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서 우리는 칸수로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모는 종이에서는. 자, 여기서 대칭의 중심이 여기가 5라고 한다면 5까지의 거리가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 그러면 여기가 A에 해당되는 A-가 대응점이겠구나. 자, B에서 5까지는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려보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두 칸. 그럼 두 칸 내려가서 세 칸. 이 지점이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사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요 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이런 선이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리고 C도 여기 5까지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서 두 칸 올라갔으니 두 칸 올라가서 아까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가 C의 대응점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D하고 5까지의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가 D에 대한 대응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A, B, C, D의 순서로 왔다면 나도 똑같이 A와 B, 그리고 B와 C, C와 D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각형 처음에 주어진 것과 거기에 대응점에서 연결된 것까지 해줘야 이게 점대칭 도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을 그려라 그러면 선대칭 도형에 익숙해져서인지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요거를 집 모양처럼 그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선대칭 도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대칭은 아까 그 원리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처럼 여기에 이제 뭐 특별히 나는 쓰고 싶지 않다. A, B, C, D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쓰지 않고요. 만약에 아직은 좀 낯설다. 그러면 요 점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특히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A가 이렇게 대칭점을 지나니까 이쪽에 나타날 거예요.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아래에 있는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똑같이 여기가 세 칸이었으니까 여기가 2에 대한 대응점이 될 거고 B하고 5까지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보면 하나, 둘 가서 세 칸 내려갔구나. 그럼 나도 세 칸 내려가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갔으면 나는 이쪽으로 두 칸 내려가면 여기가 B에 대한 대응점이 되겠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를 쭉 연결을 해주면 대칭의 중심을 정확히 지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C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C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D 하나, 둘. 그러면 하나, 둘. 이쪽이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 B, C, D. 여기가 F라고 써야겠네요. 잘못 썼네. 그 스펠링을. 여기를 F라고 할게요. D를 2번 썼네요. F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본다면 2칸 가서 3칸 올라갔으니 3칸 올라가서 2칸 간 여기가 F가 되겠죠. 여기가 알파벳 순서는 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F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순서적으로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A, B, C, D, F, E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A, B, 그리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C로 가고, 그리고 D로 가고, 그리고 F로 가고, 그리고 E로 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쪽으로 직접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헷갈리면 이렇게 알파벳이나 기역, 니은, 디귿 또는 뭐 가나다라를 써서 A, B, C, D, F, E의 순서였다면 선의 흐름이 A, B, C, D, F, E의 순서였다면 여기서도 A, B, C, D, F, E의 순서로 가줘야 이러한 완벽한 점대칭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대칭 도형은 이 빨간 선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 까만 선까지를 연결한 이 부분이 점대칭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